14강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있는 4번 문항이에요. 자, 이 문제가 지난번 13강 마지막에 풀었었던 그 가중평균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일단 A, B가 공공보조와 사회보험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밑에 이제 자료 1을 보고서 A, B가 뭐인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A를 봤더니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사회보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는 공공보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A랑 B는 뭔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쉬운 거 먼저 해결해 볼까요? 밑에 이제 가보시면은 보기에 기억번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번 해결해 봅시다. 기억은 공통점인데요.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함이 들어갈 수 있죠. 니은에다가는 니은이 지금 공공보조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됨을 넣겠대요.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은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자료 2번을 봤더니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우리나라 가지역의 AP 수급자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A 수급자, B 수급자, 중복 수급자의 그 남녀 중에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하고서 문제를 풀려고 이제 니은 보기를 보면 모르는 내용이 생기죠. 바로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 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비율을 알려줬는데 갑자기 수급자 숫자를 물어보니까 이제 또 당황스러운 거죠. 뭐 어쩌라는 건가? 자, 이것도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냐? 지금 제가 밑줄 긋는 여기만 잘 봐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보지 말고 이 노란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만 보도록 해요. 자, 이 노란색 밑줄 그은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A 수급자, 즉 사회보험을 수급하는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라 남성 중에서 사회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이 몇 프로다? 80%다 라는 뜻이죠. 다음, 여성 중에서 사회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이 70%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전체 인구, 전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남자랑 여자를 더한 거겠죠. 남자랑 여자를 섞었을 때는 전체 중에서는 74%가 A 수급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가 옮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 중에서 80%가 이제 A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 70%또 이제 A죠. 근데 그 둘을 섞었을 때가 이제 전체인데, 전체 중에서는 74%가 A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남자랑 여자랑 인원이 똑같아. 1대1이었어. 만약에 둘이 인원이 똑같이 1대1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전체 이 섞었을 때의 비율은 얼마가 나왔어야 될까? 그래요. 둘이 섞어서 얘랑 둘이 섞어서 절반을 하면 75%가 원래는 나왔어야겠죠. 그쵸? 둘이 똑같았다면은. 근데 지금은 75%가 아니라 74%야.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임금 구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월급 같은 거 구했던 거 생각해보면은 이게 둘을 섞었을 때 74%가 나온다는 거는 남자가 더 인원이 많다는 걸까? 여자가 더 많다는 걸까? 그래요. 여자가 더 많다는 거겠죠. 여자가 얼마나 더 많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자 중에 70%를 차지하는 A랑 남자 중에 80%를 차지하는 A랑 둘이 섞었더니 74%가 나왔네? 그러면 누가 더 많아? 여자가 더 많은 거죠. 여자가 얼마나 더 많냐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알 수 있죠. 둘이 거리 구하면 4. 얘는 둘이 거리 구하면 6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많냐면 6만큼 많은 거죠. 6.
남자는 얼마나 더 많아요? 4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랑 여자의 인구 비율이 4대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가면 조금 더 숫자를 낮춰서 단순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지우고, 아니 지우지 말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두 개, 남자와 여자의 이 비율을 가지고 전체를 구하는 걸 했잖아요. 이거를 마치 80%짜리 소금물, 그 다음에 농도가 70%짜리인 소금물 둘을 섞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숫자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짜리 소금물이랑 그 다음에 5%짜리 소금물을 둘을 섞었다고 칩시다. 둘이 만약에 똑같은 비율로 섞었다면은 3.5%짜리가 됐어야겠죠. 근데 실제로 섞었더니 몇 %짜리 됐냐면은 3%짜리의 소금물이 되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2%짜리랑 5% 중에 누가 더 많이 들어간 걸까? 그쵸? 얘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2%짜리가. 그러니까 싱거운 애랑 짠 애를 섞었을 때 중간 농도가 아니라 더 싱거운 쪽에 가깝게 됐다는 것은 2%짜리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는지가 궁금하죠? 자, 그것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정석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첫째, 이거를 이제 식을 세워서 구하는 거죠. 2%짜리 소금물이니까 100분의 2x 그램, 그 다음에 5%짜리니까 100분의 5y g을 섞어서 둘이 섞었을 때 3%가 됐다. 100분의 3의 x 더하기 y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거 양변에 100을 곱해볼게요. 2x 더하기 5y는 3x 더하기 3y가 되겠죠. 양쪽으로 x는 x대로 모으고 y는 y대로 모아서 옮겨보면 2y는 x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둘의 비율을 구해보면 x 대 y는 2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x 대 y는 2대 1이라는 것을 1번을 통해서 구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2대 1입니다. 2대 1. 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면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가중평균 개념을 응용하는 건데요. 가중평균 개념을 응용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짜리 소금물이랑요 5%짜리 소금물을 섞었는데 3%가 되었대요. 그러면 결국에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들어갔냐? 얘가 더 많이 들어갔죠.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냐면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다. 1대 2이기 때문에 2%짜리가 2만큼 들어간 것이고 5%짜리가 1만큼 들어갔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2대 1,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인구 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부분 지우고.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게 결국에는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이 소금물의 비유에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죠. 70%짜리 소금물과 80%짜리 소금물을 섞었을 때 중간인 75%가 아니라 74%에서 농도가 잡혔다는 것은 얘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얼마나 더 많이? 6대 4만큼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녀의 인구 비율을 알 수가 있다. 남자가 4, 여자가 6만큼의 인구 비율, 즉 2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녀 인구 비가 2대 3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비율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를 200명, 여자를 300명이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각각의 이 항목들 있잖아요. 이 항목들에서 사람 숫자가 얼마가 나올지를 구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지금 남자를 200명, 여자를 300명이라고 놨으니까 전체는 500명이 되겠죠.
그리고 A 수급자는 200의 80%니까 160. B 수급자는 30. AB 중복이 18. 여성은 300의 70%니까 210. B 수급자가 30. 중복이 12. 전체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둘을 더하면은 이제 전체가 되긴 하겠죠. 그래도 뭐 어쨌든 계산해보자면 370, 얘는 60, 이쪽이 30. 이렇게 검정색 글씨들이 전부 다 이제 인원수를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밑에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니은을 볼게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성이 같냐라고 했습니다.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는 A, B 중에서 B가 되겠죠. B의 수급자 둘 다 30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D급 볼게요. A, B 중 어느 제도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의 수는 여성이 남성의 3배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어느 제도를 수급도 안 하는 사람의 숫자를 구해야겠죠. 얘는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A 수급자랑 B 수급자 더하고 중복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210 더하기 30 한 다음에 12를 빼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240에서 12 빼는 거니까 228명이 되겠네요. 다 수급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전체가 300명이니까 228명을 빼주면 얼마냐면은 72명이 되겠습니다.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수급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160. 이제 수급하는 사람은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하나라도 수급하는 사람의 숫자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냐면은 172거든요. 그러면 전체 남자 200명에서 172를 빼면 얼마냐면은 2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2가 28의 3배보다 많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답이 됩니다. 네, 야자중이라서 종이 쳤어요. 리을 볼게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여성 수급자 수는, 지금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여성 수급자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사회보험의 여성 수급자예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몇 명이냐면 여기 있죠. 210명. 210입니다. 가 지역 A와 B 중복 수급자 수의 7배냐? 자, 중복 수급자 수가 가 지역이 지금 얼마냐면은 가 지역이 중복 수급자가 지금 3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30의 7배 맞네요. 그래서 리을이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특히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가중평균 개념.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 감독을 하는 중이라 중간에 나갔다 올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죠. 자, 6번 문제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일단 자료 1번과 자료 2번이 있을 때 자료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신감을 갖고 볼 수가 있겠죠. 자료 1 먼저 봅시다. 가를 보면 노령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좀 키울게요. 연금급여를 제공해가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래요. 가는 뭐예요? 사회보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공공부조가 되겠죠.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 나가 뭔지는 구했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 2번이 될 것 같아요. 자료 2번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갑국의 A 지역의 가, 나 수급자의 비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서 뭐 수급자의 비율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써놓지를 않고 가의 수급자 중에 나의 비율, 뭐 나의 수급자 중에 가의 비율 이렇게 써놓으니까 역시나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죠. 뭐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좁아가지고 조금 비율을 줄일게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두 개의 시기가 있죠. t년과 t 플러스 1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t년만 놓고 볼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보험을 수급하는 사람도 있고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를 수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중에 나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것이 이 벤 다이어그램이죠. 자, 그래서 t년의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t년에 지금 가를 수급하는 사람, 가는 이제 보험이죠. 그리고 나를 수급하는 사람,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말했냐면은 가를 수급하는 사람 중에 나를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이 10%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 중복되는 사람들을 핑크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가를 수급하는 사람을 이 노랑 색깔 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가 수급자는 지금 이 노랑이에요. 그쵸? 이 노랑이 중에서 이 핑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10%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랑이 대 핑크의 비율은 100대 10이겠죠. 줄이면 10대 1이겠죠. 그러면은 영역의 넓이는 9대 1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9대 1이니까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9대 1입니다. 그 다음 똑같이 여기 밑에 보면은 나 수급자 중에 가 수급자의 비율을 알려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 수급자 중에서 가 수급자의 비율이 지금 몇 프로냐면 20%라고 했어요. 20%. 그러면 얘 중에서 이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대 20이라는 거죠. 그러면 5대 1이라는 거네. 그러면은 표시해 봅시다. 5대가 아니고요. 저 큰 동그라미가 5니까 이 큰 동그라미가 5니까 요만큼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대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문제에서는 뭐를 알려줬냐? 여기 캡션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항상. 갑곡 A지역의 t년 인구와 t 플러스 1년 인구는 200만 명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얼마?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저 읽을게요. A지역 인구 중에서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의 비율은 t년과 t 플러스 1년 모두 10%래요.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사회 보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10%다. 그러면은 200만의 10%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예요? 20만 명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20만 명. 만단위 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인구가 20만 중에 9대 1이니까 여기가 얼마? 인구 구하면 18. 여기는 2. 2일 때 4니까 여기가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만 단위를 떼고 인구를 전부 구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t 플러스 1년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t 플러스 1년도 똑같이 지금 했던 대로 해봅시다. 자, t 플러스 1년이 일단 전체 인구가 아까 200만 명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얼마? 200만 명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고선 여기 이제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똑같이 아까 했던 대로 해볼게요. 가수급자 중에 나수급자 비율이 25%라고 했어요. 가수급자 중에서 얘네의 비율이 25%, 즉 4대 1이다. 그러면 여기는 3대 1이 되겠죠. 그래야 4대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가 4대 1.
저가 아니고 죄송 3대 1 이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나수급자 중에 가수급자 비율이 20%래요. 그러면 얘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니까 100대 20, 5대 1, 여기는 4대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봤었지만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또 10%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험의 수급자가 똑같이 20만 명이 되겠죠. 200에 10%니까 얘 10%. 그러니까는 얘가 보험이 20만이면은 여기 안에가 3대 1로 나뉘려면은 얘가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15대 5가 되면은 합쳐서 2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5대 5. 그 다음에 얘 둘이 1대 4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20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2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까지 다 구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조금 확대할게요. 글자가 작으니까. 자, T년에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얼마였어요? T년에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를 따져보면 이게 지금 얼마야? 10만이죠. 10인데 선별적 복지 이념을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는 보험이죠. 그래서 여기가 20만이죠.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가 얼마냐면은 이쪽 공공부조니까 10배 2배 맞네요. 기억 정답. 니은 볼게요. T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 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T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만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만. T+1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 T+1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부조죠. 이쪽에만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20만 보다 많냐? 아니죠. 디귿 볼게요. T년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제도의 수급자 수는 이라고 했어요. T년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제도라는 거는 공공부조를 말하는 거죠. T년에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는 지금 얼마야? 10만이죠. 10만. 10은 T+1년에 중복수급자 수의 4배냐? 중복수급자가 T+1년이 지금 여기니까 5만이죠. 5의 4배냐? 아니죠. 틀렸습니다. 리얼 볼게요. T년 대비 T+1년에 복지비용 부담자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 수의 증가율을 구하래요. 자, 일단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제도라는 것은 부조를 말하는 거고요. 부조만 수급하는 사람의 숫자의 변화를 봅시다. 지금 공공부조만 수급하는 사람이 여기였다가 여기가 된 거죠. 보면은 결국 8에서 20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에서 20이 됐을 때의 증가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증가율이라는 것은요, 처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초기값. 그렇죠. 초기값 분의 변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구하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이 얼마였어요? 8이었죠. 8에서 출발해서 20으로 커졌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증가한 분이 12가 되기 때문에 8분의 12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8분의 12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얘는 약분 때리면 얼마냐면은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산하면은 150%가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증가율 구하는 것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가율은 이렇게 구한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자, 14강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16강 문제 풀이 올릴게요.